제가 이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도 비슷한 평가 유형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고. 안녕하세요. IDA 입시연구소 앨리스 쌤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하실 2020학년도 실제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입시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성균관대학교 진학이 가능한지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입시 결과까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입시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표 이제 확인이 되실 텐데 가장 큰 변화는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퍼센트는 50.6%에서 37.1%로 좀 줄었고 그래서 그 인원만큼 교과를 새롭게 신설해서 10% 정도를 교과로 이제 모집을 하고 또 정시가 조금 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각 전형별로 선발 비율이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대의 가장 주요 변경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800에서 1300 정도 해서 한 그 학생부 종합 인원 선발 인원 자체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성균관대 자체가 워낙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이제 모집 단위 자체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줄어든 인원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이 변경된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원래 이제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변경사항, 인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게 되면 종합의 계열 모집, 그다음에 종합의 학과 모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약대가 올해부터 학부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인원을 조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성대는 올해 70명을 신입생을 이제 약대에서 이제 선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으로 30명을 뽑습니다.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종으로 30명 뽑는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약대를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일반 전형 위주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뭐 고른기에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기타 이제 이런 전형들이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은 시간 관계상 학생부 종합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 위주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관련 전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공되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의 계열 모집과 학생부 종합의 학과 모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소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요소는 서류 10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면접이 없다는 의미죠. 서류라는 거는 생기부하고 뭐죠? 자기소개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제 들어가는 전형은 없는데 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에 의예, 사범대, 스포츠과학 요 학과 같은 경우는 2단계의 면접이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은 실기일 거고 의예하고 사범대는 면접이겠죠. 그래서 20% 정도를 면접 실기 요 학과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선발한다는 점, 면접이 없다는 점, 좀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 학력이
최저 학력,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형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전형에 대한 전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의 계열 모집 전형 알아볼 텐데요. 총 330명 모집 예정이고 계열은 이렇게 대략 4개 정도가 주요 계열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인문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각 계열별로 모집하는 학과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열 모집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는 이제 기본적인 기초학업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2학년 때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과 모집하고 계열 모집의 차이점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계열 모집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학과 모집에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겹칠 수는 있는데 계열 모집에서 뽑지 않고 학과 모집에서만 뽑을 수 있고 학과 모집에서는 뽑지 않고 계열 모집에서만 그 학과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서류 100%로 진행을 하고 면접 없죠. 그래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구체적인 학과를 잠깐 살펴보면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어문 계열하고 그 다음에 뭐 한문학, 사학, 철학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죠. 사회학이나 뭐 심리학, 그다음에 경제학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연과학 계열은 뭐 생명과학이나 수학, 물리학, 바이오 메카트로닉스학 정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좀 인기 학과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새로운 학과들이 계열 모집으로 좀 분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뒤쪽에서 이제 입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가 어디에 좀 속해져 있고 또 모집 인원 자체가 계열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57명 선발 예정이고 계열 모집보다는 많이 뽑죠. 그리고 전형 요소하고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반영 비율 100% 서류로 진행을 하고 제출 서류는 생기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부 학과는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 나번 보시면 의예,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은 면접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학과의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100% 반영해서 3배수를 뽑고 이 3배수가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면접은 20%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접 비중 자체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80% 들어가잖아요. 서류 비중이 매우 높죠. 그래서 성균관대는 기본적으로 면접보다는 서류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가 사실 합격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최저도 없고 전형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기부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잘 갖춰진 상태라고 한다면 충분히 용기를 내서 지원해 보실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이제 그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그 성적대도 생각보다 많이 선발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특히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생기부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도 평가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충분히 성균관대에 합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바로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 영역 반영 비율 지금 보시는 표 참고하시면 되는데 총 이제 3가지 역량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학업 역량이 50%, 그 다음에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 어디가 가장 높나요? 네, 당연하죠. 학업 역량이 높죠. 지난 시간에 이제 서강대 평가 기준도 이제 살펴봤을 때 그거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을 가장 높은 퍼센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성취도나 실제적으로 학업에 대한 역량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사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비중 있게 보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술한 내용 보시면 우리 대학에 입학할 만한 충분한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가. 무슨 의미죠? 여기 보시면 교과 성취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은 정량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정성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 요소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기본적인 교과에 대한 학습 역량이나 그런 그 학습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하고 기밖의 세특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학업 영역에서 보겠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역량이 30%인데 이것도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활동 다양성. 그래서 여기 서술한 내용 보시면 지원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사실은 학업 역량하고 개인 역량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특히 성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성취 수준을 학업 역량에선 종합으로 보겠다는 거고 교과 성취 수준을 개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개인 역량에는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부합하는 교과 성취 수준을 그 과목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어떤 교과들에 대한 성취 수준을 개별로 볼까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무래도 수학이겠죠. 그리고 물리, 과학 과목들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그 전공에 해당되는 직접적으로 연계 있는 과목들을 개별 과목으로 성취 수준을 한 번 더 개인 영역에서 체크를 하겠다. 그럼 성대는 어떤가요? 이미 전체적인 종합 수준으로 학업 성취에 대한 교과 성취를 학업 역량에서도 봤지만 개인 역량에서 한 번 더 성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학업에 대한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는 대학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성취도에 대한 개별 활동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과 열의 활동 내용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업 역량하고 개인 역량을 그냥 같은 선상에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교과 학습 성취도 더하기 여러 가지 그런 교과 세특에 나와 있는 활동들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친구가 전공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탐색 과정,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의지가 평가 기준에서 조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역량을 이제 2가지로 보는데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인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이나 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주도성으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항상 이제 좋아하는 그 평가 기준 하나 있죠, 리더십.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리더십들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보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봉사, 인성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를 보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학년 1학기 한 학기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전공적 합성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어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약하거나 조금 부족한 분들은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평가 요소와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 영역하고 평가 요소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로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부에서 어느 부분을 보겠다. 그리고 평가 요소는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참고해서 평가하겠다 상당히 잘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살펴볼 부분은 평가 항목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생각보다 평가 항목을 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도 비슷한 평가 유형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 평가 항목마다 점수가 다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점에 대한 전체 총합을 전체 점수화 시켜서 이제 최종 서류평가 점수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나와 있는 평가 항목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2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된 생기부의 내용을 조금 비교하면서 보면서 실제 각 평가 항목별로 내가 얼마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것도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 항목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일단 교과 성적 우수성 및 수월성, 그 다음에 보통 교과나 전문 교과 이수 현황이나 실적, 그 다음에 학년별, 과목별 성적 추이. 그렇죠. 성적 자체가 조금 1학년 1학기 낮게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의 우수성, 그 다음에 관련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 자, 여기까지가 다 교과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보고 있다는 점이 성대가 얼마나 교과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는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 참여 및 활동. 자, 이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세특이나 종합의견,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잘 나와 있고 실제 세특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특의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조별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평가자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옛날보다는 이제 조금 정형화된 작성 툴로 좀 변화됐죠. 그 들어가는 글자 수도 한정되어 있고 되게 이제 전체적인 그 코멘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개개인의 특성이나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평가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캐치를 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적혀있는 단어 하나의 뉘앙스나 전체적인 히스토리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소한 활동이라도 작은 활동 또는 비중이 낮은 활동도 배제시키면 안 돼요. 집중적으로 특히 3학년 1학기 나머지 마지막 학기만큼은 그런 모든 단점들을 최대한 포함해서 생기부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관련 탐구활동 실적. 구체적으로 일단 요거는 교과학습 상황에서 뭔가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출해서 그걸 이제 탐구했던 실적들을 보겠다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상 실적 나오죠. 그래서 학업 관련 수상 실적입니다. 자, 학업 관련 수상 실적은 아무래도 뭐 경시대회라던가 아니면 뭐 학업 관련 뭐 우수상, 그 다음에 학업과 연계된 활동에 대한 수상 실적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업 관련 특별 이수 프로그램 내용.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과 후에 별도로 들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방과 후 수업이라던가 뭔가 이제 학업에 관련돼서 특별히 별도로 교내에서 이수했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비중 있게 보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교내 활동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다양한 활동이죠. 교내에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모든 활동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을 얼마나 다양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교내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는 무엇으로 도출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전공 및 진로 관련 독서 활동. 자, 여기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진로 관련, 전공과 관련 연계된 독서를 얼마나 했는지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구체화시켰던 결과물들이 많이 있는지. 그건 어디에서 주로 볼까요? 생기부 창체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동아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위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깊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깊이, 특히 전공적 합성과 연계된 활동에 대한 깊이는 사실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는 항상 주의 깊게 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동아리나 관련 활동에 최종 마무리의 보고서라던가 발표 자료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료 등에 반드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다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이상의 대학에 지원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나 주도성, 진실성, 그렇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충실도, 출결 사항이 됐겠죠. 출결 같은 경우는 가급적 혹시라도 1, 2학년 때 뭐 지각이라던가 그다음에 결석 이런 거가 좀 체크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3학년 1학기만큼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체크되지 않도록 출결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건 극복에 대한 의지나 경험,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참여나 협동심 교류 활동,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의견 잘 나오죠. 뭔가요? 생기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 근데 사실은 그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한 개인 코멘트가 사실은 세특보다 더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되었건 1학년, 2학년 때 적혀 있는 내용들도 이제 의미 있게 보겠다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작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변동사항이 크게 있진 않았고 또 하나가 세부적으로 이제 전형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분석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열 학과 모집 등록자 이제 내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인문계 모집 단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표는 이제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의 대표 학과가 같이 이렇게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총 여기 이제 색깔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1점에서 1.49 등급, 그 다음에 1.5에서 1.99 등급, 중간이 2점에서 2.49 등급, 그 다음이 2.5에서 2.99 등급, 그 다음에 3등급 대 4등급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 패턴이 좀 보이나요? 생각보다 2.25 등급 이하가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를 좀 표시했는데 2.25 등급 이하가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전형 특성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본인의 진로 목표에 맞춰서 전공적 합성 연교 활동이나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본인이 잠재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생기부에 잘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보시는 성균관대 학교 결과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3등급 때나 4등급 때도 꽤 많이 등록한 퍼센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인문과학 계열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그 2.49 등급까지가 이제 한 대략 퍼센트로 봤을 때 한 50% 조금 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3등급 때가 30.1%나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 편이죠. 그리고 4등급 때 이하도 6.4% 정도 되고 자, 사회과학 계열은 상대적으로 인문과학 계열보다는 이제 상위권 내신 등급
등급이 좀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2.5등급 이하가 네, 퍼센트가 적지 않습니다. 네, 3등급대가 네, 한 9.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등급 이하가 네, 2.9% 정도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계열보다는 인문과학 계열이 조금 더 예, 그 등급대의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선호하는 학과 중에 경영학과가 있는데,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3등급대가 네, 몇 퍼센트인가요? 네, 23% 정도 되고 4등급 이하도 3.8%가 됩니다. 그럼 대략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한 26% 이상이 3등급 이하가 등록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성내경영학과가 3등급 이하가 네, 이 정도 비중이 있다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네, 드릴 수 있고 충분히 3등급대에 있는 친구들도 네, 비교과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네, 자신감 있게 지원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네, 이런 조금 네, 용기를 가질 수 네, 있는 네, 성적 분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글경영 같은 경우는 글리더, 네,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신 비중이 네, 좀 네, 높았던 학교이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 때나 4등급 때도 네, 적지 않은 퍼센트, 한 15%가 넘죠. 요 인원이 등록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계 모집 단위 등록자 내신 분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연과학 계열 살펴볼 텐데 1.99등급 이상이 네, 절반을 좀 넘게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등급 이하도 20% 좀 넘게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등급에 대한 이 패턴이 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에 대한 이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학부죠. 전자전기공학부. 네, 이제 가장 많은 퍼센트가 1.5에서 1.99 등급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실제적으로 3등급대 이하도 네, 3등급대가 6.3, 4등급 이하가 꽤 높습니다. 12.6%나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지금 퍼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과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나 전공적 합성, 특히 전공적 합성 연계 활동들에 대한 스토리가 생기부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4등급 이하에서도 충분히 네,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네, 퍼센트가 전 등급 때 조금 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장 많은 비율이 그쵸 1에서 1.5에서 1.99, 그 다음에 2에서 2.49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3등급 이하도 네, 8.1%, 6.6% 거의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한 부분도 비중이 적지 않아서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가장 인기 학과죠. 반도체 계열 학과들. 네, 사실 반도체 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일단 입시 결과 자체가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이 좀 상위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퍼센트가 네, 1.5에서 1.99인데 생각보다 3등급대 비중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계열 학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3등급대가 17.9%, 4등급대 이하도 6.8%. 네, 지금까지 이렇게 3등급 이하의 비중을 보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 혹시 저 비중들이 전부 다 네, 뭐 자사고라던가 특목고라던가 혹시 그런 학교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그 등록한 고교 비율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균관대학교는 네,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성대는 너무 높다, 너무 이제 아까도 우리 평가 기준 봤을 때 합격 비중이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조금 애매한 위치인데 성대를 지원해도 될까라고 이제 희망은 하지만 마음속에 걱정과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네, 다양한 그 등급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네,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적에 너무 매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외도 의외과도 의외로 3등급 대 4등급 대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5.6, 5.6, 10%가 넘죠. 그래서 생각보다 비교과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성대가 꼼꼼하게 잘 보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3등급 대나 4등급 이하의 비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등록한 인원이 어떤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등록했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고교 유형별 지원 및 등록 비율인데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는 일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는 영재고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고가 59%, 그 다음에 특목고가 21%, 자사고가 14%, 기타가 5%였습니다. 최종 합격해서 등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고가 62%, 특목고가 20%, 자사고가 16%, 기타가 2%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일반고 비중이 높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를 매우 선호한다. 그쪽 학교를 많이 뽑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낮은 등급은 자사고나 특목고 쪽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많이 뽑았을 거다라고 이제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그 등록 비율을 학교에서 이건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보다 일반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막연하게 나는 일반고인데 성적이 높지 않은데 비교과가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랑 경쟁했을 때 밀리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등록 비율을 봤을 때는 일반고가 월등히 높다라는 점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혹시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내신 성적 자체가 2등급 한 중반 정도에서 한 4등급 고 주변에 이제 바운더리에서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전공적 합성이나 관련 쪽에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목표나 전공과 부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꾸준히 열심히 해서 생기부가 그렇게 조금 마련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낮아도 충분히 지원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용기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지원해서 해볼 수가 있고, 혹시라도 한 학기 동안 내가 조금 더 준비해서 성대를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한 학기 동안 아까도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 잠깐 살펴봤듯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적 자체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부분들도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특히 전공과 연계된 과목들의 성적 성취도가 좀 낮은 분들은 3학년 1학기 때 2번의 시험이 남아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최대한 열심히 봐서 그 과목들만큼이라도 성적을 조금 보완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동아리라던가 여러 가지 세특 관련, 전공 관련 연계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학기 동안 최대한 준비해서 보완을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이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IDA 입시연구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